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를 다려 인생에 처방하다. 지혜보감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겉으론 다정한 사람인데 막상 중요한 순간엔 등을 돌린다거나 처음엔 참 성실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 적 혹시 한 번쯤 있으시지요? 살다 보면 사람의 본 모습이 너무 늦게 드러나 아쉬움이나 후회를 남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조금만 더 일찍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요즘 세상은 겉으로 보기엔 모두 괜찮아 보입니다. 웃고 예의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진짜 모습은 때로는 낯설고 심지어 실망스럽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오래 알아온 사람에게 내가 몰랐던 모습은 없는지, 그런 걸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월에 따라 바뀝니다. 젊을 땐 외모, 직업, 스펙 같은 겉보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배려 깊으며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투 하나, 행동 하나에서 인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큰 대가도 따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의 본 모습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상대의 진짜 성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후회를 줄이고 더 나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현명하게 관계를 맺기 위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혜보감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들 빠짐없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람 보는 눈을 함께 길러보는 시간.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진짜 모습. 사람의 진짜 얼굴은 언제 드러날까요? 웃으며 인사할 때일까요?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에 참석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모습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무척이나 차분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결정 하나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벌어진 교통사고 앞에서 그 친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도로 위에 분노를 쏟아내며 옆 사람 탓을 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평소 모습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감춰진 본성이 지금 드러난 거구나. 라고. 사람은 배가 고플 때, 피곤할 때, 몸이 아플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솔직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눌러두었던 감정과 습관이 무방비 상태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불편한 상태 속에서도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불편한 순간에도 타인이라는 존재를 잊지 않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서도 말의 칼날을 조심하고 내 기분이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조심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무리 점잖아 보이고 말이 부드러워도 함께 오래 있거나 어려운 상황을 한번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그가 분노했을 때 혹은 절망했을 때를 보라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전에 아주 잠깐이라도 그 사람의 예상 밖의 반응을 관찰해 보는 것. 같이 여행을 가보거나 함께 무언가를 준비해 보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한 필요한 상황에 함께 있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 한마디, 툭 던진 태도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감정이 거칠어질 때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남의 잘못이 보일 때 그를 비난하기 전에 그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가? 사람을 보는 눈은 상대를 관찰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진짜 지혜는 나도 같이 돌아볼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늘 타인을 평가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단련해야 할 대상은 내 마음입니다. 타인의 본 모습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그림자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런 통찰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 동료 혹은 배우자까지 누구와의 관계든 본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는 능력은 후회를 줄이고 상처를 줄이며 더 건강한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많은 순간은 사실 사람을 너무 늦게 알아봤기 때문이니까요. 다음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입니다. 사람의 진가는 언제나 껍데기 뒤에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그 껍데기를 어떻게 벗겨볼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첫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하면 왠지 신뢰가 가고 말투가 점잖으면 인격까지 뛰어날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말 그대로 겉일 뿐 진짜 그 사람을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포장은 때로는 진실을 가리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말투는 조금 투박하고 옷차림은 그다지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동료를 끝까지 챙기고 업무가 몰릴 때 묵묵히 밤을 새워 팀을 돕곤 했습니다. 겉으로 봐선 전혀 돋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감동하게 되었죠. 처음엔 아무도 눈길 주지 않았던 그가 결국은 팀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외모가 깔끔하고 명품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 처음엔 모두가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여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이익 앞에선 쉽게 약속을 어기고 책임이 따르는 상황에선 뒤로 빠지기 일쑤였거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을 보려면 표면적인 디자인이 아닌 그 사람의 패턴을 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과 행동이 일관된 사람인지, 좋을 때뿐 아니라 불편할 때도 비슷한 태도를 유지하는지, 그 반복되는 흐름 속에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신을 꾸밉니다. 특히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죠. 그러니 처음 본 모습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말을 지키는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그 사람의 신뢰도를 형성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둘 만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입은 옷보다 평소에 입은 태도를 더 오래 입는다. 옷은 하루면 바뀌지만 말투와 태도, 책임감은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된 그 사람만의 내면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 태도를 선택했을까? 이 말과 행동은 얼마나 일관성 있는가? 처세술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진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피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음과 태도를 본다면 사람에 대한 실망도 어긋난 관계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말투는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입니다. 사람의 말투는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감정, 성격, 습관, 가치관까지 녹아 있습니다. 말투는 마음의 그림자이자 삶의 흔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어떤 사람은 날카롭게 말합니다. 이거 다시 해볼래요? 라는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묻어날 수 있고, 이걸 왜 이렇게 했어요? 라는 말에는 차가운 날이 서 있을 수 있죠. 말투는 훈련 없이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곤할 때, 서운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조차 말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예전에 작은 마트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손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단골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투에선 단순한 인사 이상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딱딱한 말투에 비난조의 어조를 섞습니다. 심지어 고마움을 전할 때조차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며 공감 대신 비교나 압박을 하죠. 이런 말투를 자주 쓰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내면에 어떤 결핍이나 방어 기제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을 믿지 못하거나 상대보다 우위에 서야 안심이 되거나 혹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거칠게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투를 들을 때 그 말의 내용뿐 아니라 형태와 톤까지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말을 할 때의 속도는 어떤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과 목소리의 떨림은 어떠한지.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표정입니다.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도 말 속에 배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세의 측면에서도 말투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투 하나로 사람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설득하는 사람은 말투에 신뢰를 담고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은 말투에 자기 중심적인 불안을 담습니다.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 말수가 적었고 말할 때마다 단답형에 가까웠습니다. 됐어, 알았어, 왜? 이런 식이었죠. 처음엔 아내도 그런 성격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투에서 무관심과 무책임이 묻어났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 한마디에 나는 매일 마음이 말라가고 있어. 말투는 결국 관계를 마르게도 꽃 피우게도 합니다. 말투를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말투가 바뀌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니까요. 말투는 그저 소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없이 증명하는 가장 선명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말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더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인성이 드러난다입니다. 사람은 나보다 약한 존재 앞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웃는 얼굴도 자연스럽지만 힘이 없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그의 진짜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고.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손님이 주문한 메뉴가 늦게 나왔습니다. 그 손님은 종업원을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죠. 똑바로 좀 일하세요. 사람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말의 내용도 문제였지만 말투엔 짜증과 우월감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침묵에 빠졌고 그 손님의 인상 좋은 얼굴은 단숨에 허물어졌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단정하고 교양 있어 보여도 약자를 대하는 태도 앞에서는 그 사람의 내면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엔 수많은 역할과 계층이 존재합니다. 배달기사, 경비원, 마트 계산원, 골프 캐디, 아르바이트생. 그들 앞에서 말투가 달라지고 시선이 바뀐다면 그건 단지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성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작은 도움에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타인을 먼저 배려합니다. 그들은 약자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 안에 진심이 있고 그 진심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한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의 능력보다 먼저 보는 것이 있다. 식당에 들어가 웨이터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 내 앞에선 누구나 공손할 수 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도 그 공손함을 유지하는 사람, 그게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웨이터 법칙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상대방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내 인격의 수준 때문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약자에 대한 태도는 의식적으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 습관과 성향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성과 본성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자리. 그게 바로 약자와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처세의 측면에서도 이 메시지는 매우 깊은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만 진짜 신뢰를 쌓는 길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문이 되고 기억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품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우위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며 무엇보다 나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가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보라. 아주 오래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은 결국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마음이 통하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과 성향이 맞는 이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성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과 처음 인연이 닿았는데 그분은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조심스럽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분이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늘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책임은 미루는 태도를 자주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느끼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는 조심스럽던 겉모습을 내려놓고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더군요.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은 좀 다를 거야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고 결국은 그 무리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주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계 방식도 드러납니다. 가깝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감사를 생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무심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오랜 친구 사이에도 여전히 배려하고 친구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은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하고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긴장을 풀었을 때 진짜 자신이 나온다. 가까운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은 그 사람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오히려 본질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의 성향은 단지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비춰줍니다. 예를 들어, 늘 성장하려 애쓰는 사람은 비슷한 성장을 지향하는 이들과 어울리고 소비와 비교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 속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세의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구조를 함께 본다면 단기간의 인상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정확하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그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친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친구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울이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혼자 빛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이들의 성향과 그림자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있어 친구 관계는 가장 강력한 힌트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관계의 질감,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다면 단순한 겉모습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깊은 이해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볼 때 늘 눈에 보이는 것부터 판단하곤 하죠. 말투, 태도, 표정, 직업, 외모, 인간관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모든 것 아래 깔려있는 의도와 철학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낸다. 하지만 드러낸 방식으로 자신을 감춘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말과 행동은 무의식의 포장지일지도 모릅니다. 그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눈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기준은 결국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5개의 창입니다. 그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겉과 속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말의 온도는 어떤지, 힘없는 사람에게 어떤 자세로 서는지, 그리고 가까운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기준들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깊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단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구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만 곁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아직 부족하더라도 말의 톤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과거보다 더 많이 배려하려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입니다. 여기서 철학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장자도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다듬을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는 눈을 가지되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눈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대로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위기 반응을 지켜본다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그런 순간을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내 말투 하나, 약자를 대하는 태도 하나, 친구와 웃는 모습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 결국 우리는 타인을 보면서 나 자신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은 동시에 자기 성찰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지혜들은 누굴 피해야 할까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남을 쉽게 단정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한 발 물러서서 볼 줄 압니다. 감정이 흐르기 전에 본질을 들여다보고 매끄러운 말보다 반복되는 태도를 믿습니다. 그런 시선이 결국은 삶을 더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믿을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누구와 오래 갈지를 우리는 매일 그리고 평생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조금 덜 후회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게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이 눈은 나이를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성찰을 통해, 지혜를 통해, 겸손을 통해 길러집니다. 지혜보감은 그런 눈을 함께 키워가는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단순한 정보보다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단기적 처세술이 아닌 오래가는 인생술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나아가 인생 전체에 따뜻하고도 단단한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혼란스럽거나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나눈 5가지 창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관계를 들여다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내가 되는 것도 생각보다 더 가까운 시작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지혜보감은 늘 당신 삶의 곁에서 지혜를 다려 인생에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